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라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안마다 다른데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판사 출신 윤미섭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들이 보통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보통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죠. 그럼 어떤 경우에 형사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금에 대한 사기 수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나 파산 상태이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에 잘 갚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돈의 사용처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라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안마다 다른데요. 대법원은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으려는 의도였는데 채권자에게는 사업 자금에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이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숨기고 연립주택 건설 자금이라고 돈을 빌린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용도 사기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찰 조사 받을 당시 채무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가져갔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용증에 차용 목적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